잘 지내셨습니까? 3월 22일 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내부 직무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한 건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오늘 오전 9시에 창원 지역에 거주 중인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예비군 지휘관 등을 초청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를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윤상호 기자님. 네, 동아일보 윤상호입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우리 군이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하는 것은 4월 한 달이고 독수리 훈련 일환으로 하는 훈련이 수십 개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갖다 붙이면 훈련 기간이 총 석 달이 된다. 그 훈련에는 미군만 하는 것도 있고 한국군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 팩트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그 프리덤 배너 훈련은 독수리 훈련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포함이 되는 걸로는 포함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아니 예. 그것도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네,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이 예,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상호 기자 질문했던 프리덤 배너 훈련은 네. 지금까지 합참에서 키리졸브 훈련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척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기 제가 때문에 여쭤본 그렇습니다. 질문은 독수리 훈련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리글 훈련에 포함 안 됩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가 주한미군이나 관련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독수리 훈련 일정에는 프리덤 배너 쌍용 훈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뭐 한쪽이 틀리다는 이야기인데 그는 가려지면은 그때 뭐 정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후속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프리덤 배너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아까 미측 단독 훈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합 구성군 해병사령부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용 훈련 우리 그 합참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쌍용 훈련은 연합 훈련입니까 아닙니까? 예, 쌍용 훈련은 한미 연합 훈련입니다. 쌍용 훈련을 주관하는 부대가 2008년에 창설된 연합 해병대 구성군 사령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프리덤 배너를 주관하는 부대가 연합 해병대 구성군 사령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준비하는 부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훈련 내용을 포리글 훈련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척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미척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에 대해서 한 측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한국 합참에서는 포리글 훈련의 일환으로 프리덤 배너 훈련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것도 저희가 취한 내용은 다른데 프리덤 배너 훈련은 연합 해병대 구성군 사령부에서 주관하고 쌍용 훈련과 같이 기획해서 독수리 훈련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덤 배너 훈련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군 단독으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독수리 훈련 기간에 실시가 돼도 일정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는 훈련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정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 기자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프리덤 배너가 그 원 오브 댐의 훈련일까요? 그 프리덤 배너 훈련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훈련 내용 중에 하나고 기본적으로 독수리 훈련이라는 게 과거 RSOI 훈련의 전신인데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훈련인데 그걸 공개하지 않았다? 미군 단독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훈련이 한미 군사 훈련 발표가 또는 일정의 발표될 때마다 그 당시에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 따라서 한간에서는 로우키로 간다, 한간에서는 하이키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요.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훈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안심을 위해서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게 국민들의 안심을 위한 건지 그 당시에 남북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서 했는지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예단하기 힘들지만 밖에서 또 외부에서 볼 때는 군이 훈련의 어떤 발표와 일정 발표와 또는 그 여부를 알리는 데 있어서 그런 영향, 외풍을 많이 받지 않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외부의 해석이 어떠하든 간에 저희가 해야 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또 빈틈없이 해 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헤럴드 경제 김수환 기자인데요. 그 맥스 썬더 훈련이 2009년에서 2015년까지는 한미연합훈련이 아니었고 2016년하고 17년은 한미연합훈련을 포함시켜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군 당국에서 올해 훈련이 축소가 아니라고 하는데 맥스 썬더 훈련을 올해는 왜 한미연합훈련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김수환 기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맥스 썬더 훈련에 대해서도 어느 해에는 독수리 훈련에 포함을 시켰고 어느 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문제가 만약 그런 훈련을 저희가 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일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추가 질문 있어요? 네, 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위수령 어제 감사 결과에 대한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외부의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국방부가 아니 군이 작년 촛불 시위가 이루어지던 시점에 위수령을 동원해서 발령해서 총기 등을 사용해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려는 증언과 관련 자료를 확보됐다 그런 게 있었다고 주장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감사를 하신 거고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를 한 건데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주장이 잘못된 걸로 드러났죠.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죠. 지금도 일부 국민들 그리고 밖에서는 시민들은 군이 그 당시에 사실상 예비 내란 또는 심지어는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SNS와 온라인상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감사를 해보니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죠. 네. 자,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사실을 또는 아주 근거가 희박한 의혹을 제기해서 상당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건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후속 조치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우리 장병들에 대한 사기를 고려해 주시고 또 변함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릴 뿐입니다. 관련해서 국방부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어떤 보도를 했을 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나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가면 군 당국은 공보 대응 절차에 따라서 반론을 제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시민단체가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군 당국이 너무 좀 소극적이고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군이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보도자료와 저희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 앞으로 이 조치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조치를 해나가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언론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관련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입니다. 그 위수령 관련해서 좀 전에 국방부 감사원에서 그게 이제 사실무근으로 군이 무력 촛불 시위 무력 진압 그런 주장이 시민단체가 주장한 사실무근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그 다양한 기능을 존중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군이 어떤 내란 업무에 버금가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모의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시민단체가 그렇게 주장한 게 만약에 그런 일이 추후라도 있다면 국가가 전복될 수도 있고 뭔가 큰 사단이 날 수 있는 건데 이게 감사원에서 단지 감사할 문제가 아니고 기무사라든지 정부 여기서 사실 여부 그 경위를 시민단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제보를 받아서 국가 기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런 주장을 했는지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장 감사원에서 아마 그걸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들은 뭐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군 내부에서 고위 장교가 그런 부분들을 제보를 했다는 그런 정보도 있어요. 그런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져야 되고 앞으로 그 시민단체가 자체 힘으로 그렇게 제보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고 분명히 군 내부에서 고위 장교가 그런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제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과 기무가 그 내막을 소상히 밝혀서 진짜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유포가 돼서 그게 여당 대표와 여당 국방위 간사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어진 사건 아닙니까? 2010 대선 기간에도 그랬고 뭐 계엄령이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군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갔고 그런 정치 군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무가 앞으로 분명히 좀 밝혀줄 것을 기무나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니까 시민단체의 다양한 기능을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단체 기능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이거는 국가 안위와 관련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허위로 판명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속 조치가 분명히 사실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국방부가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재조사를 해서 국방부 기자단에게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군과 국방부를 우려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헤럴드 경제입니다. 방금 그 군인권센터가 국가 기밀의 어떤 내용을 밝혀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어떤 언론의 지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군인권센터를 조사해야 한다면은 언론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발표하기에 시민단체나 언론이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를 조사해야 된다면 언론도 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그런 시민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최근에 한 언론에서 미사일 2,600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합참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그랬지만 그 기사가 여전히 떠 있고 근데 그 사실은 그런 내용이 국가 기밀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 기밀을 어떻게 입수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만약에 시민 여기 군인권센터를 조사해야 된다면 그런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저기 위수령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어제 좀 덜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네. 어제 뭐 저녁에 좀 뒤져보니까 그 청와대 같은 경우는 특정 경비구역이라고 해서 청와대 경호실장이 경호에 필요한 경우에 그 지정을 해서 이제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 보면은 청와대 밖 100m까지가 뭐 특정 경비구역으로 해서 집회를 아예 그 100m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어제 그 수방사에서 세웠다는 대비 계획이 일단 뭐 대변인이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대비 계획이 그 특정 경비구역 그러니까 청와대 밖도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그 대비 계획에서 이제 총기 사용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총기 사용을 청와대 밖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는 문건인지가 한 가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청와대 안에서 만약에 시위가 불법 뭐 폭력 시위로 변질돼 가지고 뭔가 그 초병들이나 하여간 군인들한테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했을 때 그 총기를 사용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흔히 이제 보면 우리 저기 각 군마다 방어 계획이 있죠. 그게 적대 세력이나 불순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제 그 대비 계획이 그 각 군의 방어 계획 그 각 뭐 부대 방어 계획과 거의 대동소이한가요? 거의 같다고 보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안 별도로?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네. 저희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따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 알겠어요. 근데 감사관실에서 뭐 여러 가지 오해 소지가 있을 만한 뭐 저기 조항이 있다라고 어제 보도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촛불 집회 시위자들이 폭력 시위로 변질되더라도 그래서 청와대를 침입을 하더라도 그걸 일반적인 어떤 불순 세력이나 적대 세력으로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됐던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이 되긴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방어적인 부분이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도 그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과 드리지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기자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에 대해서 총기를 사용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요것만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요것만 확인할게요. 시민에 대해서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어 계획보다는 좀 더 엄격해야 된다. 그런 게 감사관실의 결론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그 지시 여부는 감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수방사령관과 한민구 장관이 왜냐하면 한민구 장관님이 해명을 하셨지만 좀 석연치가 않아서 그래요. 위수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본다고 하면서 그 저기 위수령을 통해서 군 병력 동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라는 것은 이철희 의원이 폐지를 얘기를 하면서 주장했던 거하고는 결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해서 그걸 했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이제 한민구 장관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뭐 혹시라도 지시 여부 그러니까 그 뭐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지시 여부는 감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조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그냥 일단은 감사로 일단 일단락 시키는 건가요? 그 현재까지는 일단락된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또 그때는 또 그에 맞는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시민들과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 질문 네, 없으 추가 질문인데요. 오늘 질문이 지금 많으시군요.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이철희 의원실에서 한민구 장관이 그 의원실에서 요청을 받아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철희 의원실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거짓 해명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문건 중에 하나는 의원실 요청에 의해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도 한민구 장관에게서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앞으로 한민구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관실 대답하실 수 있나요? 예. 한민구의 국방부 직무감찰과장입니다. 한민구 장관님, 전 장관님 조사 여부는 이 본건에 대해서 이제 위수령에 대한 병력 동원의 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각군 부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수방사, 합참, 특전사를 다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러한 사실과 또 회의 내용을 다 봐도 그런 사실과 자료를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수령에 의한 병력 동원의 검토 그런 것은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철희 의원실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의 그 주장의 차이 그것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한민구 장관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철희 의원님이 위수령 폐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와는 별도로 이철희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와는 별도로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이제 군 병력에 대한 문제점 요 두 건의 검토를 이제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문건과 그러한 검토 경위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철희 의원이 병력 동원에 대한 것을 그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은 그것은 사실 맞고요. 이철희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볼 때 다만 이제 그 이 장관님께서 한민구 전 장관께서 병력 동원과 그 위수령 그 이철희 의원 자료 요구에 병력 동원과 그 위수령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언론에 얘기하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고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일단 위수령에 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수령에 대한 그 실제 병력 검토 그런 행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들에 대한 우리 국방부 실무자 합참 실무자들의 진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감사를 이제 종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민구 장관에 대한 진술을 진술을 들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비조선 안영님입니다. 제가 어제 좀 봐봤는데 청와대가 군사 시설이죠. 국가 네. 국가 군사 시설이죠. 중요 시설입니다. 그럼 군사 시설 보호를 위해서 우리 위수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청와대 보호를 위해서 위수령을 발동을 할 수 있죠. 청와대가 군사시설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청와대 특정 지역 경비를 위한 부대가 주둔지가 이제 군사시설이 되겠죠. 아니 그 저번에 검찰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하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경비가 아닌 것 같고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군사 시설이고 그러면 위수령을 그 위수령 법 조항을 보면 군사 시설 군 시설 보호를 위해서 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고 위수사령관은 뭐 지구 그 각 지구에 무슨 상급자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상급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군이라고 그러면 수방사령관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청와대 보호를 위해서 위수령이 발동되고 수방사령관이 위수사령관으로 청와대를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는 별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꼼꼼히 저도 따져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방사에서 대비 그러니까 의도야 불순한지 아니면 대비 차원인지 그거는 그 별개의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수방사에서 집회 시위에 대한 대비 계획을 세운 거 아닌가요? 위수령의 그리고 수방사 차원의 네. 위수령에 대한 병력 출동 개념의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한민구 장관님이 그 지금 전화를 꺼놓고 안 받으시고 제 3자를 통해서 이제 해명을 하셔서 저도 전반적으로는 뭐 처음에는 크게 뭐 그러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한민구 장관님 추가 지시에 의해서 위수령에 의한 군 병력 동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고 했으면 그게 전반적인 검토를 했으면 이철 의원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왜 안 한 건가요? 그냥 놔둬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기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하시고요. 법무님 들어가십시오. 예, 문화일보 정충신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위수령 관련해서 법규에 위수령을 육군 참모총장이나 만약에 군에서 발동을 하려면 해당 군수나 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위수령 검토를 지시를 하려면 위수령을 발동하게 되려면 서울시에서 그 집회와 관련해서 하려면 뭐 수방사령관이 그 박원순 특별시장하고 상의한 다음에 그게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맞죠?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요청이 자치단체장의 요청, 서울시장의 요청.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상식적으로 그 시위 사태와 관련해서 거기서 병력을 동원한다든지 여기서 박원순 시장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의 상식적으로 그 군병력 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건지 정황이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 그거는 위수령이라는 게 2003년 3월 노무현 정권 출범하고 나서 그 조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관이 상식적으로 그 서울시장한테 요청에 따라 가지고 위수령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이철희 의원의 그런 위수령 폐지 관련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 진짜 위수령 발동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게 맞는 건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 예,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이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민구 전 장관이 위수령 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수령 검토를 법무관리관에게 시켰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까 모 기자가 제 발언을 아주 곡해 오해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시민단체 부분이 군에서 이제 내란 선동 무력 진압을 그런 기자회견을 열어서 주장을 했는데 제가 시민단체를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시민단체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경유로 그런 군사 비문을 입수했고 허위 정보를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군 내부에서 그런 정보가 되지 않고서는 이게 그런 정보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게 국가 내란죄에 버금가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그래서. 주장의 진위에 대해서 제가 군 내부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도 아마 국감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기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자세한 경위를 밝혀라고 제가 주장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제 그 2,600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군사 보안이니까 기사를 조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하는 주장을 하는 기자가 있다는 게 참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그러면 예. 잠깐만 정 기자님, 그게 정 기자님,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게 똑같이 비교해서 정 기자님 할 충분히 사안인지 이해됩니다. 예. 그리고 알고 그것도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저번에 예. 또 그런 질문을 했다가 또 기사를 조사하라고 정 기자님, 그게 기사입니까? 정 기자님, 이 사안은 여기서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추가로 김수환 기자님, 예, 제가-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사안을 아니 와서 저기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아니 그 사실관계 확인을 그 기재를 조사를 하는 게 말씀드릴- 아니고 예. 김수환 오늘 기자님 잠깐 브리핑 발언하지 여기서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수환 기자님 발언 예. 마시고요. 그걸 어떻게 김수환 기자님 그것도 예. 내가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서 기사 썼는지 김수환 기자님 그 군의 알겠습니다. 협조가 어땠는지 그걸 조사할 알겠습니다. 수 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맥락. 김수환 기자님 그거는 그 자,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아니, 그- 오늘 예. 여기서 마치고요. 아니 그 저기 우리 감사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수령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지자체장의 요청에 의해서 위수령이 발동되고 군이 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그래서 한 3차례 위수령이 발동이 됐고 뭐 시위할 때 발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군사시설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군사시설 아니면 군사시설 안에 어떤 보호는 위수령이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위수령과 관계없이 예. 상시적으로 그 부대 관련 규정이나 뭐 이런 게서 하게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위수령을 발동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 사안에 아니, 그러니까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 모르시면 확인하고 네네. 예. 말씀을 해주시고.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뭘 저기 하는 예, 게 예. 아니고. 그러니까 네. 위수령 발동 없이 그냥 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고. 그럴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요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군사시설 내에 그냥 주둔해 있는 그걸 경비하기 위해서 위수령을 발동한다는 것은 사리상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라는 특수 지역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갖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서해수의 날 기념식에 북수사령관께서 가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연합사에서 그 그거는 연합사에 별도로 확인해야 될것 질문하시죠.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되셨는데요. 정례 브리핑 때 질의하고 응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부분은 좀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브리핑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